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그동안 많이 외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일 겁니다. 네. 자유 민주주의를 외쳐왔는데 그런데 요즘의 행보를 좀 보면 은행이나 아니면 뭐 통신회사 등등 네.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좀 돈을 또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이나 네. 아니면 좋은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고통을 분담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글쎄요 또 이번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처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관치 금융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은행에 대해서 또 통신사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경기 둔화를 정부 스스로가 완전히 인정할 인정했다. 정도까지 왔고, 네. 그리고 지금 바닥 민심은 거의 폭발 직전이다. 음, 그리고 특히 올 겨울을 지나면서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난방비부터 지금 물가도 지금 안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각종 뭐 생활 물가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들이 네.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들쑥날쑥 엇박자 나오고 있고 제대로 대응 과연 정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유를 외쳐요. 자유시장주의를 계속 외치고 그렇죠. 정책도 지금 자유에 맞춰서 뭐 다 풀어주고 규제 완화하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보면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하고 돈 푸는 것도 네. 부자들한테만 대기업들한테만 거의 혜택이 네. 다 돌아가는 거의 이제 옛날 이명박 정부 시즌 2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다 그런 결국 대기업 부자 감세 그다음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특정 고위층 그렇겠죠. 상위층 사람들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 상황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각국 나라들이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랑 비슷하게 했던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그거 했다가 국민들 저항 때문에 물러났고 네. 미국은 지금 뭐 IRA라는 그런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어마어마무시한 어떤 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좀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미래에 지금 투자하는 그런 욕구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한테 걷어야 할 때 못 걷고 그다음에 오히려 정부의 재정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긴축해야 된다는 식으로 재정을 조금 역할을 계속 축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IMF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을 더 우려하고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그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유시장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민심이 안 좋으니까 네. 아까 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들어간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말끝마다 지금 아니 지금 뭐 금융권 은행들이 최근에 뭐 엄청난 그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권의 어떤 폭리 구조 네. 이거 계속 올해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폭리 구조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는 해야 된다는 어떤 뭐 생각보다도 네. 그때 아니 그 예대 마진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게 된 것도 그 지금 금감원장 이복현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적극적으로 또 시장에 이상하게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니 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는 올려놓고 자신들이 어떤 예금 금리는 또 확 낮추고 그 네. 사이에 예대 마진이 엄청난 이익을 올릴 거를 몰랐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난 이익을 올리니까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많이 이익을 냈으니 빨리 그런 이제 와서 과점을 뭐 그런 몇 개 5개 시중은행 중심으로 금융권 갖다가 뭐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경쟁을 갖다 촉진해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은행이랑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잘했어요. 그게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는 아니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금융이 갖고 있는 그 돈을 취급하고 또 그 금융이
금융 기업들이라고 하지만 금융 기관이라는 말도 다 같이 혼용해 쓰는 이유가 금융 기관, 금융 기업들이 만약에 부실해지면 네.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대책 나오는 걸 보면 글쎄요,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할까요? 포퓰리즘 안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포퓰리즘을 안 한다고 해놓고 네.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포퓰리즘 정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점을 깨서 경쟁 체제로 가라. 은행을 그러면 5개 말고 그걸 10개로 늘려라. 네. 그러면 그 10개 늘리면 그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막 수십조 일부 뭐 몇백조 되는 어떤 그런 지금 그 옛날에 그 금융기관을 갖다 대형화 시켜가지고 계속 합병시킨 게 정부였는데 네. 다시 이제 그걸 시장 열면 그거를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재벌밖에 없어요. 재벌 대기업들밖에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네. 그럼 그걸 깨자는 거거든요. 그럼 금산분리 원칙을 깨면서까지 다시 네. 금융시장을 대기업에 열어주면 그러면 과거 옛날에 IMF나 그 이후에 대기업들에 의한 어떤 금융 사금고와 네. 재벌 오너들이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국민들의 수탁 자금, 국민들의 그런 예금 자금을 자신의 돈처럼 쓸 수 있는 그래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라는 법이 있는 건데 네. 정말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무슨 과점 특단 조처 뭐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하는 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은 도대체 이걸 알고 제대로 이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조금만 옆에 전문가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지를 금방 알 텐데 네. 그걸 하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그게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쟁 촉발하고 뭐 과점을 깨면 그런 독과점 과점을 깨면 그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모든 시장에서 똑같이 네.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음. 조금만 경제에 대한 상식이나 조금만 그 아는 사람들이라면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재벌이나 재벌의 어떤 이익을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경제지 일부 재벌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빼고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경쟁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식의 또 긍정적인 또 보도를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은행 입장에서 또 통신사는 통신사 입장에서 또 지금 뭐 노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서 노조 입장대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계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그 4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이죠. 네. 4대 시중은행 전 그분 퇴임을 하셨어요. 퇴임을 하셨는데 부행장까지 하셨고 이제 그 퇴임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말씀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은 네. 자기가 참 많은 그 몇몇의 그 정권을 다 경험을 해봤지 않냐. 그렇죠. 진보 정권부터 뭐 보수 정권, 특히 금융 쪽은 하도 막 이런 게 많아서 이번에도 그 윤석열 정부가 뭐 또 사회적 뭐 책임 뭐 엄청나게 예대마진 막 올렸다고 하니까 네. 엊그제 지금 그 은행연합회도 발표했잖아요. 그 자기네들 그거 또 사회공헌 해가지고 얼마인가요? 몇 조? 잠깐만 뭐 10조인가 뭐 몇 조로 갑자기 또 돈을 확 내놓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쟁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네. 그냥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논리다. 무식한 논리다. 그리고 금융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옆에 그런 참모가 있었다라면 그렇게 아마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들 내지 금융회사들도 전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왜 이 시중은행들이 그동안에 이 폭리 구조가 올해만 그리고 최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계속 해왔던 반복되었다는 것들이는 거죠. 그 예대 마진을 통한 폭리 구조.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과거 정권들 내지는 그 정부들 어떻게 그거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아니면 어떻게 사회적 환원을 할 것인지 네.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권 생길 때마다
금융권이 항상 얘기했던 게 무슨 기금 마련, 그다음에 무슨 뭐 계속 이번에도 또 발표한 게 또 뭐 저신용자한테 뭐 대출, 아니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대출이에요. 또 저금리 네. 대출, 또 뭐 상환 대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또 얼마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항상 네. 이쪽 사람들은 절대 손해 보는 이제 원금 안 깎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나마 진보적 노무현 정권 때나 오히려 그때 차라리 더 명확하게 금융 공기업 내지는 네. 금융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 금융기관들 상대는 그 지배구조 개선, 금융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토론하고 그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정권 바뀌면서 또 유야무야되고 또 그렇네요. 금융 쪽에 그 모피아될 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들을 정치권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그동안에 계속 넘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식으로 강압적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 그럼요. 네. 그게 강압적으로 바뀔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거고. 바뀔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저번 아까 금산분리 네. 원칙에 따라서 금융 공기업 포함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내지는 어떤 그런 금융 지주회사의 어떤 그런 지배 구조를 어떻게 네. 투명하게 하고 또 어떻게 최소한의 어떤 공공성의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논의가 되고 또 그런 어떤 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 사라지고 다시 또 뭐라고 하면 그냥 돈 좀 내놓고 또 넘어가고, 금융지주 회장들 또 서로 막 또 로비해가지고 자기 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 또 낙하산 내리고, 이번에도 임종용 그 회장 또 내려왔잖아요. 금융 모피아 쪽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예.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음. 시간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 네. 그래요. 좀 은행도 물론 너무 많이 벌고 뭐 돈잔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뭐 은행이 잘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번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저는 생각해봤을 때 코로나 때 정말 폭리를 취한 네, 정유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유사한테는 왜 별 얘기가 없는지 맞아요.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이게 민주당에서 횡재세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조치나 뭐 압박이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업들 안에서 그 금융 쪽 안에서 아니 그러면 정유사 사사가 지금 뭐 어떤 그 엄청난 돈들은 왜 그렇죠. 가만히 있냐?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횡재세 이런 부분들은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나 그 정치권이나 그 사회에서는 또 그게 용인이 돼요. 그리고 그 기업들도 내겠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내지는 그 국가가 내지는 그 국가 안에서 그 국가가 어떤 무슨 꼭 그 정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구성원이 누구면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그다음에 네. 그 경제적으로도 최소한의 어떤 공정성과 그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물론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 기업이 잘해가지고 이익을 올려서 그걸 같이 나누고 이익을 배분하고 고용을 늘리고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횡재세의 핵심들은 특정 기간 내지는 특정 재난 네. 또는 특정 어떤 사안에 의해서 발생된 특정 이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금융 쪽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정유사들의 그런 이익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심지어 뭐 저는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막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도 정말로 좀 낯뜨겁긴 합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그것을 갑자기 막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큰 뭐 소비자 후생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정말 그거 하려면 정유사 포함해가지고 아까 횡재세 그런 제도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제대로 그 기업들도 자신들도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환원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어떤 횡재세나 그런 그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주면 기업들도 그 틀에 맞춰서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네. 사회에 돌려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 일부 딱 내놓고 마치 그냥 뭐 마일리지 뭐 어쩌고 한 네. 얘기가 그게 마치 국민을 뭐 위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